오늘장 개장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장은 금요일장까지 꽉 채워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개장은 우리보다 하루 늦게 진행이 됩니다. 현지 시간 1월 2일부터 개장을 하게 되죠. 자, 금요일장의 미국장의 약보합, 그리고 현재 나스닥 S&P 선물 약보합 이어지고 있고요. 양대 지수 예상 체결 지수가 코스피가 소폭의 하락이었다가 지금 소폭의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0.03% 오른 2237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38%가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76.94포인트 선, 670선 가리키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의 종목별로 좀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먼저 최원주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신가요, 전문가님? 네, CJ ENM입니다. 네. CJ ENM 오늘 뭐 추천 종목으로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TV인과 시즌 자회사들 OTT들이 있는데 합병으로 경쟁력을 지금 강화한 것이 지금 긍정적이고요. 지금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역시 긍정적입니다. 정부의 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도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견조합니다. 지수 많이 빠졌지만은 다른 콘텐츠주들보다 조금 움직임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22,000원, 손절가는 8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입니다. 계열사의 OTT 쪽의 합병 이슈도 있고요.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또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콘텐츠 관련주, 대장주로서 상승 움직임 나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CJ ENM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2,200원, 손절가는 89,000원 선 제시를 하는데요. CJ ENM 이 대형주인 만큼 좀 무거웠었는데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0.86%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05,600원 선 동시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어떤 종목에 전략 주실 건가요? 예, 아비코전자를 골라봤고요. 네. 아비코전자는 이제 수동부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항기, 인덕터, IT 쪽에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수동부품 쪽에는 이제 내년이 아니네요. 이제 올해부터 DDR5용 메탈 파워 인덕터하고 그리고 전력 관리 칩이 PMIC라고 그러죠. 급성장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DDR5 시대가 열릴 거다 이랬는데 인텔 쪽에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올해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이연됐다 보이고요. 이제 1월 10일 날 정해져 있습니다.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그 출시된다고 해서 바로 뭐 DDR5가 많이 팔리지는 않을 거고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수혜를 이제 받을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아비코전자가 꼽히고 있고요. 이 회사 자회사가 이제 아비코테크라고 있는데 PCB 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전장양 쪽에 이제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전장 쪽 PCB 업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내년 쪽엔 전장 쪽에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이 회사 영업이익 증가되는 속도가 작년에 31억인데 올해 145억, 내년 230억.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전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익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그 현상이 다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4년도, 2025년도까지도 실적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요 근래에 뭐 시장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연말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은 4일 동안 이 회사는 양봉 내면서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모멘텀이 지금 일단 작동을 하고 있다 보이고, 단기적으로 반등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매수 뭐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살짝 아래쪽 1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9,4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동전자 부품 기업입니다. 아비코전자 DDR5 교체로 인해서
메탈파워 인덕터 같은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올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 가운데 전장향 쪽에 PCB 기업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적 성장세에 주목되는 종목으로 꼽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400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0.5%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코 전자까지 전략 세워봤고요. 동시호가 구간의 흐름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드라마주, 웹툰주 움직임 괜찮고요. 엔터주도 상승을 합니다. 오늘 드라마주 가운데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2.67%의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웹툰주 가운데 핑거스토리 2% 넘는 상승 탄력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4% 넘는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SM, 키스트는 잠잠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감기약에 대해서 구매 제한을 한다고 하죠. 이런 이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감기약주 가운데 일동제약은 7%까지 급락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3일제약, 영진약품, 국제약품 쪽에 1%에서 2%의 상승 탄력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움직이고 있는 CS윈드, 풍력주도 눈에 띄고요. 2.9%의 상승 탄력, BGF 리테일이 3% 넘는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는 아시아나항공과 롯데관광개발, LG생활건강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2%에서 3%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올해에 또 이런 공공요금들의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나오죠. 9.5% 인상 결정 나오면서 이달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은 2% 하락 호가인데요. 아직은 적자를 메우기 어려운 인상폭이라고 하고요. 한국가스공사 2% 하락입니다. 효성 TNC 같은 이런 배당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의 약세인데요. 동시호가 분위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는 경계성 매물 나오고 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호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한 1% 이상의 그냥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이 우리가 좀 쉴 때 강하게 좀 나와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증시는 우리 증시 휴장일 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그것만큼 힘을 못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떻게 본다면 강한 상승이 없다면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반도체 쪽은 오늘 호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호가 매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호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1% 초중반대의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주초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 중반 이후에는 좀 약세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여전히 관망 의견은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CS윈드 지난 목요일장에 나온 공시이죠. 미국의 베스타스와 577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5%가 채 안 되는 공시입니다. 이날은 주가가 하락했는데 오늘장은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고요. 바이오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1분기에 이 실적이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도즈라는 기업 쪽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 공급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10%가량의 상승 호가가 눈에 띄고 있는 바이오 주식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상승 호가 더 높여나가면서 5% 넘게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락하고 있는 바이오주도 HLB 등을 비롯해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부분 보실까요? 예, 일단 양시장이 이제 상승권으로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돌렸고, 코스피 대형주들 보면은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자동차 쪽 이런 대형주들,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상승권에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지수를 좀 끌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은데, 코스닥 대형주들은 셀트리온도 헬스케어도 상승권이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게임주라든가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월 2일 개묘년의 새해 첫 거래일 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우리 장 지난해 폐장한 이후에 미국장은 목요일장, 금요일장까지 이틀 진행됐는데요. 하루는 1%에서 2%대 오름세를 보였고 하루는 약보합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내에서 금요일장 움직임 보시면 카지노, 호텔, 항공 같은 리오프닝주 흐름 좋았고요. 원유, 자동차, 방산 등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연준의 흐름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향에서 좀 전환이 나오려면 이들의 피벗이 있어야 약세장 분위기를 탈피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해를 맞아서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건설, 방산, 원전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의 수출 동력 육성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R&D 투자 30조 원 시대, 또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경제 활성화 동력들을 꼽아줬는데요. 지난달 말일에 중국의 제조업 PMI 12월 분이 나왔습니다. 47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3개월 연속의 위축 국면이자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우한 사태 이후의 최저치를 중국의 제조업 PMI가 보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중국 쪽에서 나오면서 이러한 경기 둔화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상승으로 새해 첫날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0.6%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249선을 회복하면서 2250선 터치한 이후에 2249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4%의 오름세 3거래일 만에 반등 기록하고 있고요. 685선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네요. 외국인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1,600계약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의 매도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329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합니다. 배당락 이후에 매도를 강하게 보여왔었던 기관 쪽에서 새해 첫날 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147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175억 원어치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은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IT와 금융주에 대해서도 기관 쪽에 매수 나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외국인 쪽에서 유일하게 오늘장에 매수해주고 있는 업종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또 수급 상황 보시면요.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째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58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 6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 사들이고 개인 쪽에서 48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을 사주고 있는 개인 쪽의 동향입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을 보시면은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전체 매도 우위인데요. 차익거래 쪽에는 소폭의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84억 원 소폭의 매도, 코스닥에서도 60억 원의 소폭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 환율 동향 좀 살펴보시면요. 워낙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3원 50전 하락하면서 1261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 개장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본장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장은 오늘장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휴장이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상승 출발한 건가요? 일본 증시? 예, 상승 출발 0.74% 휴장이요. 예, 이게 기사가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 출발 나오고 있는데요. 3.67%의 하락 출발입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0.61% 뒤를 이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업종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에 오늘 낙폭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상승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2.11%의 상승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 내에서는 오늘장 화신이 4% 탄력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SL 기아, HL 만도, 현대 위아까지 나란히 2%에서 3%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오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 1%에서 2%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은 상승에 좀 더 기댄 움직임이고요. 하락하고 있는 쪽도 눈에 띄죠. 혼조 양상 가운데서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상승이 도드라지고 있죠. 배터리 소재주까지 동반해서 상승해 줍니다. 현대차, 기아,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까지 LG에너지솔루션 일제히 1%에서 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1.68%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롯데케미칼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글로비스,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같이 자동차 운송 쪽과 바이오 그리고 또 방산 쪽까지 일제히 1% 넘는 상승,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도 1% 넘게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한국전력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올해 흑자 전환할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첫 전기 요금 인상 이후에 오늘 주가는 5.5%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11만 주 이상의 외국인의 매도가 흘러나오면서 한국전력 2만 500원 선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부분에서도 눈에 띄었던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LG생활건강의 하락,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2% 이상의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 대형주 오늘 알테오젠 7% 넘는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8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과 함께 주가 7% 넘는 강세, 1분기 양호한 실적도 함께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7%의 강세로 출발합니다. 이 밖에 바이오와 배터리 소재 쪽, LNF, 에코프로, 엑세스바이오, 대주전자재료, 대보마그네틱까지 3%에서 4%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안랩도 3%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대형주의 동향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아까랑 뭐 대형주는 크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 쪽에서는 그냥 소폭 상승하고 있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잠깐 보면은 지금 한 2% 정도 상승. 뭐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같이 영향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소재주 쪽을 보면은 LNF, 뭐 양극재 쪽 보면은 지금 한 4%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강세입니다. 한 4% 정도 강세. 뭐 양극재인 뭐 에코프로 BM까지 뭐 강세고 역시 뭐 삼성 SDI도 강세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자동차주를 좀 봐야 되는데 자동차주는 역시 어느 정도 IRA 그런 보조금 혜택을 리스 차량과 렌터카 쪽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모두 한 3% 부근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 한 4% 가까이 강세, 만도도 한 3% 강세, 현대위아도 봐야 되는데 현대위아도 한 2% 후반대 강세, 현대오토웨버도 역시 2% 후반대 강세. 뭐 동일하게 뭐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지수가 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좀 내일 정도까지는 소폭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대형주의 큰 폭의 시세가 나온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좀 가벼운 종목들이 그래도 시세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와 배터리 쪽에 바닥잡기 움직임, 기술적인 반등, 재료와 함께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주까지 동반해서 오늘장 하락이 전기가스 업종 눈에 띄고 있죠. 대형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뭐 대형주들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형태로 봐야 되겠죠. 1차 이제 미국이 우리 쉬는 동안에 한 1.5% 정도가 이틀 동안에 상승한 거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건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눈치 보기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일 큰 이벤트라고 하면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겠죠. 아무래도 고용 쪽이 연준 쪽에서 제일 불만인 쪽이기 때문에 과연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방향성도 결정이 될 거고 또 CPI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큰 폭의 이제 반등보다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바닥 잡기,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코스피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급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옆으로 흐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올라가면 2,300 그 정도까지 뭐 반등이 좀 2,280 정도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오늘 뭐 대형주들 반등은 뭐 이제 브레이크성 반등 그 이후에는 오늘 오후 정도부터라도 또다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걸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월 효과의 시작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이번 주에 CES 개막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확인하고일까요? 저는 1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 고용지표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월 효과가 꼭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고용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반응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 상으로는 지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소재 쪽도 반등이 제한적일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브레이크성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급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지수상의 움직임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반영했었던 자동차와 배터리주, 바로 IRA, 미국의 IRA 가이던스 발표로 인해서 자동차 그동안 우려했었던 부분에서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와 렌트 차량의 북미산 아니어도 다른 생산지여도 세액 공제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세부 배터리 소재 쪽은 생산지와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북미산으로 인정한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와 자동차주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리오프닝주가 이들 쪽에서 또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좀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부터 질문을 드릴까요? 배터리 소재 자동차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락하는 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롯데관광개발 5% 넘는 하락이고요. 하나투어, 한국콜마, 아시아나항공,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LG생활건강 등등등 일제히 2%, 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주들의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중국의 입국자를, 중국발 입국자죠.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들어오는 뭐 내국인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뭐 계속적으로 PCR 검사,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 결국에는 뭐 전수조사하고 아니면은 뭐 양성 반응을 일으키면 뭐 자가격리도 해야 된다고 뭐 그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세점, 뭐 전체적으로 다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하더라도 방역이 조였다 풀었다 결국엔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나쁜 소식이 계속 나쁜 소식으로 저는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런 등락 과정을 통해서 주가도 등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하나 잠시 보시면요. 오늘 마감이 일봉 차트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뭐 아직까지 뭐 21선의 지지력도 아직 있는 상태고 설사 21선 무너지더라도 12,000원 선언까지는 빠지더라도 추세가 무너진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요번에 이런 나쁜 뉴스가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뭐 예상을 해본다면은 월초나 뭐 요번 1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 유지하다가 월말로 가면은 빠지지 않겠나 아니면은 월초에 빠지면 월말에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1선 지지하면서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좀 있다면 월 말에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혹은 월 초에 강세를 보이는지 그 흐름을 잘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를 보다 좀 강화한다. 미국과 일본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하고요. 또 중국발 항공편을 줄이고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중국 쪽에 오는 관광객 들은 좀 강화해서 입국 전후로 2차례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중 방향성은 일단 우상향, 월말까지 동의하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작년 말 거래일, 바로 정거래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이제 그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을 거다. 그러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깊어졌을 적에 다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시장이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지수 반등 관련주들로 오늘 이제 그 매기가 좀 쏠려요.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 올라가고 뭐 자동차 쪽도 올라가고 그 대형주 중에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까지도 지금 상승권으로 들면서 그동안에 이제 시세가 좀 매기가 좀 갔던 중국 관련주들은 뭐 이제 이런 핑계거리도 있으면서 매가 자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빠진다고 해서 중국 모멘텀이 완전히 지금 뭐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요 근래 뭐 중국 모멘텀 타면서 많이 올라갔던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5%,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뭐 이렇게 진에어 같은 경우도 5% 지금 빠지고 있고 이제 많이 빠지지만은 충분히 좀 빠지면은 충분히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그 종목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뭐 좀 기술적으로 좀 아래쪽에 지지 구간까지 빠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조금씩 모아서 매수를 해두면은 또 다시 요번에 나왔던 정고점 부분까지는 또 이제 모멘텀 타면서 뭐 그 올라가겠죠. 중국 쪽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만 놔둬요, 중국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빨리 걸리고 빨리 면역 퍼져라. 그리고 사망자 좀 나오는 거는 정부에서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중국 쪽에 면역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형성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올해 그 1분기에는 어쨌든 중국 리오프닝, 중국 재가동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기약 관련주도 오늘 장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 쪽도 오름세가 좋은데요. 3일제약, 영진약품, 국제약품 1%에서 5%의 상승, 구강약품, 헤어진통제, 타세놀로 유명하죠. 4%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진단키트 중에서는 랩지노믹스가 8%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 진매트릭스, 시젠 나란히 2%에서 3%의 오름세를 띱니다. 국내에서도 감기약 1인당 3통까지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소식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또 코로나 확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감기약 진단키트 흐름 좋고요. 그리고 오늘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DNC 미디어가 5.7%, 캐리소프트가 3.8%, 키다리 스튜디오 3% 넘는 상승이고요.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서 YG 엔터테인먼트만이 8%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개장 전에 빅데이터에서 뉴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이브보다 하이브는 한번 볼까요? 하이브는 하락인데 YG 엔터테인먼트의 강세가 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영향일까요? 자, 한알령 해제 관련주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오늘 YG 강세는 양현석 씨가 뭐 지금 제작자로 다시 복귀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강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예.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뭐 콘텐츠주들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지금 한알령 해제가 결국에는 수혜는 게임하고 콘텐츠 이쪽으로 지금 뭐 결국엔 수혜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저는 뭐 콘텐츠주 괜찮습니다. 뭐 세제 혜택 지원이라든가 정부 지원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같이 한알령 해제와 더불어서 같이 주목해봐야 되는 거 맞는데 한알령 해제에 그동안에 이제 콘텐츠주들은 하지만 이제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계속적으로 글로벌 OTT 쪽에서 제작비를 올리고 이번 연도에도 많은 편수가
결국에는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게 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하지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거는 차라리 주가가 많이 빠진 게임 업체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게임 업체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1,000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뭐 위메이드 이런 쪽을 보자는 게 아니라 넷마블, 뭐 결국에는 뭐 데브시스터즈, 뭐 컴투스, 뭐 넥슨 게임스, 그다음에 NC소프트, 이 정도의 구 전통 게임주들로 결국에는 조금 수혜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가격 메리트 본다면은 게임주가 더 낫다. 그리고 신작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콘텐츠주들을 많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저는 콘텐츠주들은 좀 기간 조정 좀 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컨텐츠 한알령 해제 관련주 가운데서는 대형 게임주가 낙폭과대 측면에서 또 재료가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최원주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호재가 많네요. GD 소식도 있었죠. GD가 올해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또 나왔었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나온다고 합니다. 베이비몬스터 영상이 또 게재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중의 고점은 11%까지 나왔고요. 현재 9%까지 YG 엔터테인먼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신기수 전문가님은 컨텐츠주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실까요? 콘텐츠 오늘 보면은 이제 그 드라마 관련주들도 좀 이제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웹툰주들이 또 되게 많이 올라가요. 예. 미스터 블루, 대원 미디어, DNC 미디어. 요즘에 웹툰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웹툰의 종주국이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이 웹툰이 일본 내 망가를 지금 누를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지금 하나의 지금 잘 읽히고 있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웹툰 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요즘에 그 매기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찍고 나왔다가 이제 대반등이죠. 그래서 다시 신고가는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등 때 물려 계신 분들 좀 나오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한 번에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좀 시세가 미스터 블루처럼 좀 안 났던 대원 미디어라든가 DNC 미디어라든가, DNC 미디어가 한 번 더 제 생각에는 이 DNC 미디어가 저기죠. 나홀로 레벨업인가 그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 이슈가 상당히 요즘에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웹툰 쪽은 크게 꺾이기보다는 빠지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참 동안 좀 가져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웹툰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드라마 쪽에는, 드라마 제작사들 쪽에는 저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A스토리 몇 종목 있죠. A스토리, 사마네트웍스, 스튜디오 드래곤, CJEN 이런 종목들로는 내년도에 신작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인상 모멘텀 받았던 전기가스 그리고 또 오늘 가구주도 좀 약세를 보입니다. 가격 인상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기 침체 여파 피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6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건설사의 자금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유틸리티와 건자재 쪽은 일단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도 의견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환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화 강세 출발했는데요.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원화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3원 50전 하락한 1261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이긴 하지만 1260원을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260원 80전까지 환율은 강세를 보인 이후에 현재는 1263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 약세와 그리고 아시아 통화 강세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글로벌 달러와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31% 하락한 103.52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결론 1개월물이 1259원 4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개월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85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목요일 현물환 종가였던 1264원 50전보다는 약 4원 25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재료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BOJ가 정책을 변경하면서 초완화 정책이 추가적으로 변경되면서 아무래도 양적 완화 정책을 서서히 줄이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안화도 현재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은 6.90 위안까지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안화 강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것이 결국에는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인데요. 작년에 이걸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국내 주식 매도를 기록을 했지만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순매수에 전환한다면 125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에 1250원 중반대에서는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와 위안화의 강세의 영향력이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예상 밴드는 어떻게 설정하실까요? 네, 새해 첫날이지만 의외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55원에서 126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된 음봉을 보여주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장은 일단 양봉입니다. 낙폭을 좀 줄이면서 1262원 선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장 변동성 예상을 하면서 1255원 선까지 아래쪽으로 열어두고요. 상단은 1265원 선으로 설정하면서 예상 레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율시장 동향이었고요. 일본장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네, 아까 기사가 나와가지고 순간 헷갈렸는데 개장했다고 기사가 나와서 자 내일까지 일본장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 홍콩까지 오늘장은 휴장하게 됩니다. 오늘 과연 어떻게 또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이할지 전략이 너무나 궁금하실 거고요. 채팅창에 배터리와 폐배터리 너무 좋네요. 오늘 흐름 좋습니다. 테슬라 상승이 호재이긴 호재인가 봅니다. 라고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배터리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주초 기술적 반등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 후반까지 유지가 될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은 2,300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저번 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11선 위로까지 안착을 해야지 결국에는 완전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내일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짧게 단타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눌림목 이용해서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추세가 살아난다기보다는 역시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오른 거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돼가고 있고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주초에도 미국 증시도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 심리는 주초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주중반까지 이어질지는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네, 배터리와 반도체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략을 신기수 전문가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계속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까지 추세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제가 한 달 전서부터 그거 말씀드린 거고 결국에는 수급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업황 자체가 향후에 2030년까지 계속 좋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테슬라의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슬라는 좀 더 등락을 좀 더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주들도 같이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 매수는 가능해 보이는데 역시 지수하고 같이 연동돼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이번 주는 이제 횡보 정도 봅니다. 그래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뭐 2280, 그 정도는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V자 반등이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기간 조정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거기 꼭 나쁜 것만 아니고요. 기대도 있어요.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주간으로 고용지표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지표 꺾이게 되면은 저는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제 확인될 때까지는, 지금 뭐 현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들도 뭐 단타야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주식 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좀 관망하면서 시장 반등 나올 기다리셔야 되겠죠. 네. 리오프닝주 오늘 많이 하락하는 쪽에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혹시 관심 있는 섹터 있으시면 섹터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최현수 전문가님. 네. 리오프닝주는 네.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최선호 섹터 어떤 쪽? 최선호 섹터요. 현 시점에서요? 글쎄, 뭐 저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봐가지고 그때 좀 틀리다고 보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저는 뭐 여행, 뭐 LCC, 외국인 관광, 카지노, 그다음에 뭐 연세 뭐 다 좋게 보는데 입국자를 제한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연세나 카지노 쪽, 외국인 전용 카지노 쪽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좀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차라리 뭐 LCC 쪽의 접근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이제 빠지면은 살 수 있는 종목은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티웨이 항공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또 의견 확인하면서 개장 상황 지켜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